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보기 전에 자체 점검할 사항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써서 주셔야 뭔가 평가를 해주는데, 이제 써놓은 학생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이전 점수하고 목표 점수하고, 그죠? 맞은 점수, 중간고사에서 맞은 점수, 다시 목표 점수. 네. 이렇게 잡아야 되고, 네. 과목별 목표 점수가 도달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로서 이걸 고쳐주죠. 네. 본인이. 점수가 상승한 것과 등수가 상승한 것을 따로따로 해야죠. 어떤 거는 점수는 떨어져서도 등수 올라갈 수 있고, 네. 이것까지 해서 분석해서 하락 혹은 하락 이유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시험지 분석으로 오답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랑 실수한 거랑 암기하지 못한 거랑 모르는 건 분류해줘야죠. 네. 그래야 맞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문제풀이 방식에 의해서 못 맞췄다 그러면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네. 실수하면 실수를 이렇게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내 개선 대책은 이거다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실수해 이런 방법 말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되죠. 네. 다음에 암기 못하면 이걸 왜 못 암기했는지, 왜 암기를 하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반복을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암기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모르는 거는 이거를 왜 포기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생각하는 시험 문제 유형하고 다른 유형이 나오면 이 유형이 어떤 문제집과 비슷할까? 선생님이 뭘 보고 냈을까? 어떤 걸 참고했을까를 찾아봐야죠. 그래야 내신을 잘 보죠. 네. 시험 출제 유형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기말은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네. 내용만 많이 했는데 이건 분석적인 문제구나. 그럼 분석 연습을 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험 과정도 보시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시간 분배는 적절했는가 확인해 봐야죠. 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누적 기록부를 보고 분석하신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준비 자료가 프린트가 부족했는지 문제가 부족했는지 뭐가 기출 문제가 부족했는지 쳐야죠. 그죠? 네.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총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왜? 이거는 중간고사라면서 총 몇 시간을 했더니 어느 과목이 빡빡했다. 내가 가용하고 학원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내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과목마다 필요한 시간이 얼마니까 네. 분배할 때 어떤 과목에다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일주일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간은 여기 아침에는 무조건 영어만 하자. 점심 때는 무조건, 저녁 때는 무조건 1시간 수학만 하자. 자기 전에는 무조건 암기만 하자. 뭔가를 정리해서 이렇게 고정된 시간 외에 고정 시간도 있고, 요거는 그날 그 주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쓰자. 네. 아니면 요거는 학원이니까 고정됐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모의고사 풀자. 이렇게 학습 시간을 고정을 해줘야죠. 네. 장단기로 보면, 국영수도 장단기가 계획인데, 지금 장량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 계획으로 못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수학이 약해. 그러면 수학 기출문제 200개라도 먼저 우선 외운 다음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피크치까지 점수를 맞춰야지. 언제 기초 쌓아갖고 할 거예요? 네. 내신 포기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해야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기타 과목 할 수 있는 걸 효율적으로 하는가. 네. 자, 학원이나 사교육 동영상은 어떤지, 어떻게, 내 시험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나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죠. 네. 오답 분석을 하면 오답 이유를 확실히 아는가? 오답을 나오면 그 계산 방법을 장단기로 짤 수 있는가? 자, 계획식도 보세요. 나의 현실 한계는 무엇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수학은 80점이 피크야. 이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목표 점수를. 네. 그럼 기말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 네. 필요 시간을 해서 이 시험 범위를 10번 반복해야 된다고 점수가 나와요. 네. 공부는 다 하고, 근데 이게 점점 더 빨라져요, 시간이. 자, 전체 단계를 높여가야 되고, 기말고사 이전에 시험을 방해하는 예상 요인, 예를 들어서 수능, 아니 수행평가, 행사, 어디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빼야 되잖아요. 네. 단계가 교과서 프린트 끝내고, 자습서 끝내고, 참고서 끝내고, 기출문제 끝내고, 문제집 끝내고, 시험관 문제 붙이고, 실전 문제 끝내고. 자기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될지. 다 못하잖아요. 네. 등급별로. 현실적으로 나는 어느 단계까지 충실하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앞에 단계를 못했으면 이 보완책은 뭔가는 생각해야지. 네. 시간을 더 압축하고 양을 늘려야죠. 네. 그죠? 양을 올리다가 질을 변환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면 지금 보통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될 시기예요. 네. 한 번은
21일 정도, 3주 정도 해서 시험 범위를 자기가 가상으로 정해서 다 해요, 먼저. 네.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계획 짜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지금부터 해야 돼, 이만큼을. 그래서 한 번을 자기가 다 돌아야, 아, 이 정도 내용에 이거 필요해. 이거 문제 필요해. 왜? 적어도 교과서랑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터랑 자습서 정도는 끝내줘야지. 예? 21일 동안 범위를 정해서 네. 훑어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고급 단계의 내신을 하죠. 왜? 지금 상태에서 내신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거의. 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정리해서 수능식으로 준비한 고3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신은 이렇게 그냥 보는 내신은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그럼 마지막이면 일단 올려놓고 끝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내신 준비하는 걸 보고 본인의 수험 준비하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겨울방학 때 대책을 세워서 이거 안 없애면 네. 어차피 책밖이다. 이거 없애자라고 계획을 뚜렷하게 짜지. 네. 그러니까 중간하고 기말하고 사이에 2주에 추가하는 이 내용을 보고 이 공부하는 학습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올려서 방학 계획을 짜는 데도 필요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이제 학생이 써놓은 걸 보면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자, 국어를 보면 쉽다고 생각한 부분을 건너뛴다. 그죠? 근데 이제 쉽다고 생각하다 쉽다 어렵다가 상대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 희읍종 성체어나 재음소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수준의 문법이에요. 네. 그런데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변별력을 위해서. 네.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은 줄거리를 익히면 돼요, 먼저. 외부 지문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는 일단 모의고사 보는 능력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네. 자, 저번보다 쉽게 나온 듯 한데, 문제는 성적은 달라졌다는 거고. 자, 4문제, 틀린 4개 중에서 실수가 2개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를 자기가 하면 아주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실수한 원인을 써놓고 본인이 개선 방법을 써줘야 돼요. 실수가 다 없어진 다음부터 고득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자, 나머지 이 문제 푸는 동안 문제집이 있는데, 오답해서 발쓰겠다. 그러니까, 자, 실수 2개 빼버리면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다. 네. 자, 이 국어는 뭐라고요? 기본 실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인 뭐라고요? 문제 푸는 방식, 적 테크닉, 아니면, 수능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있어야,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문제풀이 연습이 적었다는 거죠. 네. 영어 보면 서술형 어려웠음. 자, 모의고사 지문 여러 번 반복했어. 근데 너무 많았음. 내용이 섞임. 그러니까 줄거리부터 정리해야죠. 네. 서술형을 보면 서술형 기본적으로 문법 알아야죠. 네. 단어를 외우는 특별한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이거만 봐도 영어 공부를 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가졌다. 네. 이거는 국어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거를 피드백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자, 사회를 보면 아는 내용을 잘 응용을 못해. 그럼 그래프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그래프 문제에 대한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짚어지지 않은 부분을 전체로 퉁 봐야 되니까 기본 부분을 못 봤다는 거죠. 네. 큰 부분, 작은 부분, 어느 부분 내용이지. 그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게 포인트구나 라는 걸 연습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도 문제가 적었다는 거죠. 네. 문제풀이가. 자, 더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다른 유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다른 문제까지 다 풀어야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풀이의 양 자체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은 못 미칠 만큼이라는 거죠. 네. 자, 교과서에서 본 내용 잘 이해하지 넘어가서 시험에서 생각나는 대로 잘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사회의 개념도 문제지만 개념을 적용하는 게 안 되니까 문제풀이가 적었다는 거고 네. 한국사는 매일 조금씩 나눠 공부했지만 점검하지 않았음, 정확히 알지 못했음. 이거는 한국사 자체가 이제 문제 많이 풀고 외우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죠, 국사는. 네. 한국사는. 네. 과학, 선행을 해버려서 잘한 거예요. 자, 기가 한문 너무 조금씩 해서 하나만 더 해갖고 조금 더 해서 이 점수를 올려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써놨죠, 학생이 본인이. 네. 그죠?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까지의 문제풀이는 하지만 선행한 수학하고 과학을 빼놓고는 네. 그죠? 3등급 이상의 문제풀이나 이런 걸 못 나간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을 빨리 끝내고 내신한테는 나머지 과목을 집중하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지금 확보를 못 한다는 거잖아. 네. 아, 왜? 많이 안 풀어보고 많이 못했으니까. 자, 국어 외부 지문, 연관 지문이 너무 넓잖아, 그지? 그러면 연관 지문을 풀다가 보면 조금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본 수능 능력, 서술형 대비 어법이나 이런 내신용 어법이나 이런 거, 네. 사회 응용, 문제풀이. 다 그러니까 다 장기간 걸리는 거야.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장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 문제를 빠르게 풀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관련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국어, 자, 영어, 단어 문법 공부, 수학, 평소 문제 많이 풀고 개념 정리했는데, 시험 기간에 이 수학을 얼마큼을 줄여서 나머지에다 주느냐의 밸런스 문제잖아. 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기타 과목을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실 때 아니라 기타 과목을 수업 시간에 어떤 만큼 더 내용 파악을 더 빨리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나머지 수업 시간 아닐 때는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어야 되나 보다. 어떻게 해서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개념을 다 요약 정리하고 노트 정리를 다 했어야 된잖아. 네. 학원에서 수학 도움은 됐어. 동영상은 내용으로 됐어. 그럼 동영상 봤는데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거잖아. 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이 장단기 계획에서 시험 문제를 더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애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아,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노력, 생각한 것보다 영수,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 단어, 한국사 문제풀이, 사회과학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가 개념 정리가 생각보다 일찍 돼야 되고, 개념 정리만 반복해서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 개념 정리가 안 됐다고 문제를 안 풀어. 3등급의 특징이야.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끝났대. 그냥 꼼꼼하게 안 돼. 자, 문제 풀어도 돼. 이걸 착각한 거야.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했으면 수학에 여기에 개념이 있는데 네. 이 무형별로 여기 숨어 있는 개념들을 다 찾아야 손가락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하려면 빠르게 이걸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요것과의 연관관계 여기 가서 다시 확인해야지. 네. 수학과학을 제외한 과목에 자신이 없는 것은 적용을 안 해보고 외우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지. 네. 자, 이전 점수에서 보통 70점대는 수행평가만 80%인가 7, 8에 56에다 20 하니까 76점대. 그럼 5점 정도, 6점 정도가 올라가니까 이건 80. 70점대. 80점대는 5점 정도 되니까 이건 87. 자, 영어는 이거는 70점이니까 6점 정도 되니까 76. 자, 사회는 이거는 그러니까 한 8점 정도 올라가니까 한 75, 74. 자, 이것도 96인데, 이거는 98, 97, 8. 이건 75니까, 이건 6점 정도 올라가니까 82. 한문 64에다가 68, 48, 그래서 58, 60. 이게 64면 한 10점 정도 올라가니까, 8점 정도 올라가니까 72. 자, 이거 소홀히한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기간은 그대로 치고, 그죠? 이것도 조금 소홀히한 거고. 이거를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못 올린 거고, 이거는. 네. 이제 이거 올랐죠? 네. 많이. 네. 한국사도 올랐고, 사회도 올랐죠? 네. 영어만 조금 떨어졌죠? 네. 수학 올랐죠? 국어 올랐죠? 다 올랐죠? 재촉을 하면 더 오를 수 있죠? 네. 현재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만큼 점수대 공부를 했으니까 이만큼 점수가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이게 시간이 빡빡해서 더 이상 뽑을 수 없거든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학생은 수학을 압축해서 빨리 전형하는 상황에서 수학의 시간을 나머지 시간에 분배를 어떻게 적당하게 해서 내용 정리를 최대한 수업 시간에 끝내서 내용 정리에 맴돌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투표로 진진해서 틀린 것들을 다시 문제풀이, 내용 정리하는 데다가 추가로 정리를 해서 네. 그 경험을 늘려야 네. 그래야 2학년 때 가서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늘어난 실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대량의 문제를 무작위로 풀어서 요약 정리한 데다가 문제 푸는 걸 가지고 핵심 정리를 해서 네. 문제 풀이로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얻어야 문제 풀이에서 핵심을 따가지고 모으는 거가 습관화 돼갖고 고의를 만들어요. 이게 고의이니까. 대책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 네. 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자, 훈민정음 제자 원리 가장 기본했는데 합성, 가획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걸 틀렸어. 공부 덜 된 거고. 의미 이동하고 의미 확대 당연히 나오죠. 구분해서 외워야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분명히 나오죠. 100%. 네. 문제 풀고 틀려봤으면 당연히 맞았을 텐데. 네. 이해됐나요? 자, 아리랑 진달래꽃 이별로 해요. 상황이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거 자체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오잖아. 네. 시에 대한 배경 지식도 풀다가 보면 나오잖아. 아? 늘어나잖아. 네. 춘향전환 내용 설명 중 잘못된 것이 그러면 요 잘못된 거를 찾는 거 설명 내용을 1대1 대응시키는 거. 자, 이게 외부 지문이 안 읽히면 요 내부 지문으로 비슷하게 해서 푸는 방법,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창작시 춘향전의 춘향과 같은 성격의 인물로 생각함. 그랬을 때, 요거는, 요 부분 하나 빼놓고는, 그죠? 요 부분 2개 빼놓고는 문제풀이라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예? 문제풀이 경험이 적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은 무한대로 하는데, 뭐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출력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해주더라도 본인이 뭘 해야 돼? 출력해서 갖고 와야지. 그래야 이거를 개선을 해주지. 이 출력이 다르면 입력하는 방법도 다 다르게 해줘야지, 루트가. 출력이 안 되잖아, 그렇게 입력하면. 네. 자, 사회도 이렇게 보면 부양비 적용을 못했다. 아, 계산 못했다. 문제 풀어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네. 교과서 읽었지만 잘 이해하지 않았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수익성. 그럼 문제 풀으면 그거에 적응되는 문제가 100% 나올 거고, 노인빈고 비율 그래프도 100% 나올 거고, 그죠? 이렇게 이 세계화지수 10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 하면서 이 국가에서 그래프 표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네. 세계지도 사진, 이거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이런 거 세계지도 다, 요새는 복사해갖고 탁 나오거든. 안 그래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네. 5대 수출품, 당연히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자, 문제는 뭐냐고. 자, 환율 상승, 하락. 이거 물어봐갖고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는 했어요. 안 풀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전반적, 공정무역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가 뭐예요? 본인이 영어, 수학하고 과학, 이과 계열 문제는 1등급 수준으로 내용이 되니까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신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안 하고 그 전에 문제를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행하느라고. 그 양이니까 충분히 적용하고 잘 되는데 이 문제풀이 양이 적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출력을 안 해본 거 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풀인 거 틀린 걸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해 과정에서 이걸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확인해야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되는데 네. 그 과정을 안 했다는 거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 그렇다면 이 학생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아, 내가 최소한 땡겨서 3주 안에 20일 안에 뭐를 해야 된다고? 개념을 한 다음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네. 이런 각오를 짜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써준 걸 보니까 확실하게 이 학생의 흐름이나 성적의 향상도나 문제점이나 다음 단계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잖아. 네.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면 분석해 드립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